자, 이제 한국의 가장 오래된 문자, 그러면서 행정 기록상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문자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익히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주목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산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관광객도 오시는 분들도 이 바위를 지날 때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는 코스입니다. 왜? 관광판이 안 보이고 뭔 바위인지가 소개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지나가는 코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남해 바위의 문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봤던 그동안 앞에 일부에서 봤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지 문자, 그리고 중국의 창일 문자, 이제 오늘 2부에서 보시는 것은 이보다 더 오래된 문자가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록으로 봐야 되겠죠. 기록에 남아있는 문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먼저 들려드립니다. 자,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부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천부경은 황국부터 이보로 전해진 내용이다. 구전지서로 나오죠 보면요. 그리고 이제 환웅천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신지 혁덕에게 뭘 하느냐? 녹도문으로 그것을 기록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환웅천왕, 이 환웅천왕은 뭐냐면 일대 환웅천왕, 크바란 환웅천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신시를 열고 그리고 이제 그때 누구에게? 신지 혁덕에게 녹도문으로 그것을 기록하라 했는데, 그러면 여기 이 말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녹두문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제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때 녹두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녹두문으로 천부경을 기록하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은 최치원 선생이 어떻습니까? 이 신지의 그런 증고 비문을 보고 다시 작첩을 지었다. 그래서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최치원 선생도 신지가 남긴 증거 비문을 봤다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어떤 내용일까요? 앞에 있는 그 신지 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뭐냐?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것은 말 그대로 뭐지 보면요. 초대 일대 환웅천왕의 기록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일대 환웅천왕 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또 살펴보면 되겠죠. 이런 문자에 대한 기록을 주목할 때 여러분들 뭘 생각을 했죠? 신지를 생각을 했죠. 여기에서 신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고대로부터 황국도 아마 제가 해당됐으라 보고요. 배달 고조선 쭉 해가지고 뭐냐면 바로 그 왕실의 문자를 기록하는 직책이 이름이 바로 신지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그래서 용비어 청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지를 단군 때의 사람이다. 신지 선인이다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단군 기록에 신지가 나오니까 사람으로 봤죠. 하지만 나중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지는 고시씨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고실에 아는 고시씨는 원래 뭐죠? 농사 담당입니다. 농정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 집안에 사는 거죠. 집안에서 계속 그걸 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농정 책임자를 하는 거고요. 배를 관측하는 사람은 서경에 보면 계속 그 집안에서 배를 관측합니다. 그런 것처럼 뭐 무기를 다루는 집안은 무기를 다루는 그 집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옛날 오가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각기 전문 분야의 그런 집단들이 계속 연결해 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지는 뭐죠? 바로 역사의 기록자들. 그 기록자들을 기려내는 집단이 뭐냐면 바로 신지라는 건데, 성호사설에도 나옵니다. 자, 고려 비기에는 신지비사는 누가 지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우리나라 조선의 문명 지치를 그슬을 볼 수 있으니 기이하다. 조선의 문명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지비사. 이거는 여러분들 고려의 기록에 신지비사, 단군 때 어떻습니까? 신지가 지었다는, 환웅 때 신지도가 있는 것처럼, 배달국에 신지가 있었던 것처럼 단군 조선 때도 바로 기록의 직책을 가진 신지가 있는데, 그 신지가 뭘 썼다? 신지 비사를 썼는데, 그게 뭐죠? 고려시대까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다 이제 강의 때 공개한 기록은 조선 총독부 기록까지도 신지비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다른 강의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리고 안정복의 동사강목, 자, 여기에서도 고려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굴람의 응제시주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단군 때의 사람은 맞는데 어떤 사람요? 신지의 직책을 맡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방의 그러면 문자 기호는 기록상 본다면 어떻습니까? 배달국을 처음 여신 크바란, 대원일이죠. 대원일, 크바란 환웅천왕 시기에 문자가 벌써 녹두문이 있었다는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다른 기록을 입니다. 자, 먼저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남해에 가신 분들, 남해 아마 금산은 반드시 한 번씩 들려야 되는 코스죠. 자, 남해에 가보시면 금산에 여기 보시면 부소암이 있습니다. 부소암 있는데 저 부소 한자 보시고요. 저 부소는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도 당군의 아들이 네 분이라는 거 다 아실 거고 두 번째 당군이 부루태자, 부루당군이고 그 다음에 뭐죠? 부소, 부여가 막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부소죠. 나중에 강화도 마리산에 삼낭성을 쌓을 때는 부여가 와서 삼낭성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부루는 뭡니까? 아버지 옆에서 바로 항상 직책을 어떻습니까? 같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태자는 오지 않고 세 아들이 와서 강화도 마리산에 삼낭성을 쌓습니다. 자, 이런 기록이 우리나라 역사책 조선시대 기록에 다 남아 있고요. 자, 남해에도 뭐가 있다? 부수암이 있습니다. 부수암. 그럼 뭐냐?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유튜브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마 이 부소, 당군의 아들 두 번째 당군의 부소가 어떻게 남해까지 왔을까? 아마 제가 느끼기로는 바로 신시 시대 때 이 문자를 보러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리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당군의 아들 이름이 부소가 있고 그 이름이 부소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잘못 알려진 내용이 유튜브를 보신다든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 부소가 누구냐? 당군의 두 번째 아들 부소가 아니라 진시황의 첫째 아들 부소라고 지금 기록한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상식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죠. 진시황이 자기 아들이 즉언했다고, 자기 아들이 미워서 나중에 뭡니까? 자기 호해가 두 번째입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진나라를 말아먹는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역사의 기록을 보면 첫째 아들이 불태우고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진시황이 열받아가지고 아들을 유배를 시켰다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유배지가 남해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습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에 글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대 때 진시황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는 당군 조선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적국이죠. 적국. 어떻게 진시황이 자기 아들 첫째 아들이 아무리 미워도 적국인 또 자기 영향력이 없는 어떻게 당군 조선의 만 지역의 남해에 말 그대로 유배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는 어불성설이고 당군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수함이 진시황의 아들 부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정신 나간 짓거리를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고조선이 당군이었습니까? 역사에 지거되면서 이렇게 병폐가 많은 것이 요까지 진시황의 아들이 유배를 당했다는 그런 진짜 SF 소설을 만들어내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정신이 나가더라도 그런 짓은 안 해야 되죠. 왜? 그 시대는 당군 조선 시대였고 어떻게 당군 조선 시대 적지에다가 어떻습니까? 진시황이 자기 첫째 아들을 여기다 유배를 보냅니까?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영역권도 아닌데, 그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 부수함 있는 밑에 골짜기에 뭐가 있느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바위가 있습니다. 자, 대변설의 옛날 기록에 나옵니다. 대변설의 남해현 낭아리 계곡 바위에 신시의 고각이 있다. 고조선 이전에 어떻습니까? 환웅천왕이 와서 새겼다고 하는 신시의 고각이 있는데 그 고각의 뜻은 뭐냐면 환웅천왕께서 여기에 사냥을 나왔다가 삼신께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으로서 옛날 문자를 새겼다라고 대변설에 이렇게 주가 달린 것이 지금까지 소개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록은 태백일사라든지 보시면 여러 기록이 어떻습니까? 남해 낭아리 이 보면 양아리
기록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 신시고각이다. 전부 다 신시고각이다. 신시고각이다. 최치원 선생에 대한 이야기도 신시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면서 이 남해 양아리의 바위에 새겨진 문자는 신시시대 때의 문자라고 여러 문자에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또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변대학에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도 이야기할 때 이 문자는 어떻습니까? 고조 이게 지금 한국의 상고사의 문자라고 인정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이 문자를 양아리의 문자를 진시황 때의 문자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큰 인물 동상을 만들어 놓은 쇼를 한 것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한 학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상식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상식인지. 자, 이렇게 고문헌의 기록이 나옵니다. 직접 몇 년 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갔을 때 모습입니다. 이때는 이제 주변에 철책만 저렇게 어떻습니까? 저렇게 쌓여 있고 아무 보호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기 탁본 노란 박스 보시면 어떻습니까? 먹물을 너무 찍어가지고 바위가 시커매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제 가보니까 수년이 지난 뒤에 가보니까 이제 CCTV하고 이제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보호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간판이 나중에 3부에 보시면 간판이 아예 시력이 3.0이 돼야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간판 글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남해군에서 시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유적 보존을 위해서 CCTV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다행이고요. 단지 아쉬운 게 뭐냐? 저렇게 소중한 문자를 우리 역사의 문자에 우리나라 학자들도 이 문자가 우리나라 고문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었는지 저것이 진시황제 때의 문자라고 주장해가지고 그 진시황의 신화를 어떻습니까? 남해에 끌어들이고 하는 왜 그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남해에 정신 똑바로 든 사람이 있다면 공문이라도 있다면 어떻습니까? 저 탁본을 떠가지고 남해에 오시는 분들, 남해 군에게 오시는 분들께 탁본을 어떻습니까? 팔 수가 있습니다. 통에 가면 어떻습니까? 흐미수 선생의 척추비를 파는 것처럼 똑같이 어떻습니까? 남해 군에서 직접 저 바위의 탁본을 뭐죠? 우리나라 최고의 문자의 뭡니까? 탁본 아니 뭐죠? 전 세계 최고의 문자의 탁본이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주장하더라도 아무 다른 데서 이견을 못 겁니다. 왜? 우리는 문자 기록이 있잖아요. 관련된 거 누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문자의 신시 문자라고 환웅천왕 문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장을 하지 않고 진시황을 운운하는 그런 왜 일을 하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거는 남해에 오시는 분들께 최고의 남해를 소개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풍광도 좋지만은도 최고의 문자가 있다는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저것을 반드시 여러분들께 남해에 있는 분들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반드시 탁본을 동해시처럼 어떻습니까? 관광상품으로 절대로 거기에 진나라 이야기 진짜 글자 자체를 잡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럽히는 겁니다. 역사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거리 하지 마시고요. 원래 우리 역사 기록 있는 대로 인용하면서 받아들이고 마는 것은 그 사람입니다. 역사 기록 그대로 인용하셔가지고 이 탁본이 영원히 만세에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지기를 남해군에서 좀 나서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 자, 여기 쭉 나오죠 보면 자 태백일사 신시본계 일이 나옵니다. 신시시대 때 글이 해가지고 신시본계 나오는데 일찍이 듣기로 남해도 낭아리의 계곡과 경박호 선출령과 저 오소리 등과 그지에게 암석의 문자가 조각된 것이 간혹 발견되는데 그자는 그걸은 범어도 아니고 산스크리트도 아니고 전서도 아니어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아마 이것이 신시씨가 만든 옛 문자자가 아니겠느냐. 여러분들 앞에 일부에 보셨던 신지 문자보다 더 오랜 이전의 문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국력이 뜰치지 못하고 우리 민족이 강성하지 못한 것이 더욱 한스럽다라는 기록이 신시본기에 나와 있습니다. 벌써 이 말은 뭐죠? 우리는 고조선 이전에 신시 부대부터 문자를 썼는데 문자가 있다는 것은 문명이고 국가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보면 조선시대 때 나라가 쪼그러 들어가지고 사대주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태백일사를 쓰신 분이 한탄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정인보 선생은 이 남해의 바위에 이 문자를 뭐라고 했느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보시면 머리 위에 두 개의 핵은 나오죠 보면요. 핵은 모자에 두 개의 새를 꼽는 우리나라 풍속과 이상이도 들어맞는다라고 이것을 정의보 선생은 고구려 백제 신라 근관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결해가지고 옛날에 문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그림이라든지 다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보 선생은 뭐라 하느냐 이 문자의 해석을 사냥을 하러 왔다. 한홍천왕에 대한 내용은 이제 모르는 거고요. 이분은 그냥 순수 뭐냐 자기가 보는 문자로는 본다면 사냥을 하러 와서 여기에서 건너와서 키를 꽂았다라고 이렇게 정의보 선생은 해석을 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역사 기록에는 뭐죠? 환운천왕이 여기 와서 사냥을 하고 사냥까지 나오죠. 사냥을 하고 삼신상제께 제를 모셨다라는 이렇게 기록을 천재를 모셨다는 기록인데 자 정의보 선생은 그래도 가깝게 해석을 했죠. 사냥을 하러 와가지고 이곳에 물을 건너서 키를 꽂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정의보 선생은 해석을 했고요. 남해 가보시면 그 바위 암석 밑에 동네가 여러 구 동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동네에 보면 아직도 많은 저 문자가 저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번에 답사를 갔는데 저 내용은 시간에 쫓겨서 이번에 촬영을 못했고요. 다음에 제가 촬영하면 4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된다면 그 지역 분들에게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 탁본을 떠가지고 최초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또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시간이 나야 또 남해를 갈 수 있으니까요. 요런 바위는 다음에 여러 개의 바위가 있는데 각석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렇게 문자가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는 신시 문자라고 많은 기록에 언급이 되어 있고 신지에 대한 이야기도 어떻습니까? 그런 직책에 대한 문자에 대한 그 책임자의 이름까지도 어떻습니까? 책임자의 직책까지도 계속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문자를 진나라 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남의 문자를 자 여러분들 그래서 뭐 그쪽에 아마 향토 사학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주장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분의 여러분들 해놨다. 여러분들 서복의 문자라고 해놨다. 이것이 너무너무 참 앞뒤 안 맞는 이야기고요. 반드시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서복은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불은 뭐죠 보면요. 서불은 제주도를 통해서 일본으로 거쳐갔다 합니다. 이게 양반 어때요? 원래 진시황의 방사면서 제나라 출신입니다. 진시황이 썼던 방사들은 뭐죠 보면요. 대부분 동이족이 많이 모여있던 제나라 사람들 출신 그쪽 사람들을 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서복입니다. 서불이고 보면요. 이 양반이 진시황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삼신선악 불사역을 가져온 데가 어떻습니까? 돈 많이 갖고 어디로 튀었습니까? 요리 백두산이라든지 쭉 튀어가지고 지금은 일본으로 갔다 이거예요. 돌아갈 약속은 없죠 보면요. 그러다 진시황은 늙어 죽었습니다. 늙어 죽었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잘 아셔야 될 게 진시황제 때 문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뭐냐? 서불은 또 어디 제나라 출신입니다. 그럼 뭐냐? 적어도 아까 이야기가 말 그대로 앞에 있는 그 내용이 바위에 새겨진 문자가 진나라 문자라면 그 당시에 진나라 문자하고 제나라 출신이 있었다면 어때? 진나라 문자를 쓰기 싫었다. 그러면 제나라 문자를 썼다면 돼. 제나라 문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진나라 문자가 어떤 건지 제나라 문자가 어떤 건지 알고 저 글자가 서복이 썼다고 진나라 문자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과연 학자들 여기까지 해석했을까요? 절대로 그런 안 하겠죠 보면요. 자 한번 여러분들 최근에 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자 2200년 전에 진시황제 때에 죽간 2만여 점이 대량 발굴이 됩니다. 어디서요? 충진시하고 긴길에 이르는 후난성 서부 산악분지에서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뭡니까? 진나라 때 제작된 죽간 2만 개가 나옵니다. 2만여 점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보면요. 자 다른 데는 진시황이 불을 다 태가지고 거의 없애버렸는데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2만여 점의 진시황제 때 썼던 문자로 기록된 죽간이 등장을 하는데 위치는 여기입니다. 리에입니다. 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우물이 바로 2만여 점의 진나라 죽간이 출토된 데입니다. 여러분들 신비롭죠? 자 여기도 여러분들 말 그대로 우물 정자가 있습니다. 고대 우물, 동서양 고대 우물이 전부 다 북두칠성의 모양을 따서 저렇게 샵으로 저기서 정화수가 나왔다는 강의를 저번에 해드렸죠. 정화수의 정자가 바로 우물 정자였다. 네, 북두칠성 하늘의 기운을 받는 그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저렇게 동서양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똑같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주간이 나오는데 우물, 고대 우물도 똑같이 샵입니다. 고대 우물 정자입니다. 저기는 옛날부터 바로 여러분들 고대 어느 종족이 살았습니까? 바로 요임금, 순임금이 쫓아냈던 바로 치우천왕들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 지역, 여러분들 지금 어디입니까? 저 밑으로 내려갔죠. 어느 종족이죠, 여러분들? 그 종족이 살았던 지역의 우물입니다. 그 종족 원래. 저기서 2만여 개의 주간이 출토가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양을 잘 보시고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이 그 주간 나온 거, 이쪽 지역과 다른 지역에 이제 진나라 때 나온 주간의 여러분들 한자의 모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남해의 낭아리의 모습하고 같은 문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시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변 국가를 다 이제 통일을 하고 나서 다 어떻습니까? 나라를 다 이제 하나로 묶잖아요. 묶으면서 문자와 그리고 화폐를 통일하죠. 화폐를 통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주가는 대단히 중요한 사료입니다. 그 시대에서 정확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고대 묘족이 살았던 그쪽 지역 거기인데 거기서 이제 주간이 나온 그 내용인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거기서 나온 문자인데 자, 남해 양아리 문자하고 같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주간 여기 보십시오. 다른 주간입니다. 자, 남해의 석각에 새겨진 문자가 나오는지. 자, 이것이 진나라의 공식적인 문자입니다. 자, 이것도 바로 진나라 때 문자입니다. 보십시오. 전국시대의 문자하고 또 이제 진나라 문자를 같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해에 새겨진 양아리 석각의 바위에 새겨진 문자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부터 보시는 이게 이제 각석은 뭐냐면 진시황이 이제 주변 국가를 통일하고 문자가 이상하게 다양하니까 전부 다 이것을 하나로 이제 통일하기 위해서 문자 통일하고 이제 화폐 통일이 들어가는데요. 그 이제 문자가 어떻게 통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 볼 수 있는 각석입니다. 자, 산동성의 역산 각석으로서 가장 이렇게 오랜 시기에 말 그대로 각석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저게 진시황이 어떻습니까? 저 글자를 이제 공식적으로 쓰게 만듭니다. 오른쪽 글자 보이시죠? 보면요. 황제 육국이 나오죠. 황제. 진시황제에 대해서 황제, 시황제, 황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육국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쭉 나가 이제 진시황이 시황제를 칭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역상각석의 필체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또 성상, 진시황의 성상 이사가 또 여러분들 남겼던 소전체인 창일편, 바로 태산에 있는 낭야, 낭하 아니면 낭야로 있습니다. 낭하의 대각석입니다. 진시황 28년에 이제 남긴 건데 보면요. 자, 저기에 창일, 문자에 대해서 창일에 대한 기록을 저렇게 문자를 남겼는데 여러분들 필체가 남해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저체는 소전체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자, 낭하성이란 낭야성은 원래 어디서 나온 이름이냐? 중국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낭하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오직 한국의 역사책 태백일사 사망강경본기에만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저 지역은 여러분들 낭야성 위에 왼쪽 사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낭야성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자, 당군이 다스렸던 진안 옆에 있는 번안 땅, 부당군이 다스렸던 번항의 땅이죠. 영역이죠. 그리고 이제 한반도는 만이라 불렀고 보면요. 그래서 사만이라 불렀는데 저 번안에서 관할하는 지역이 낭야을까지 다 관할을 했죠. 보면요. 저기에 번안의 첫 번째 부당군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 누굽니까? 바로 치우천왕의 후손 치도남입니다. 저 번안의 마지막 부당군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만한테 정권을 빼앗긴 기준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번안왕 치도남이 관할을 했는데 자, 아들이 어떻습니까? 치도남의 아들이 낭야입니다. 낭야인데 여기에 뭐가 있었다? 가한성이 있었는데 이 가한성을 개축을 합니다. 이 가한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이제 왕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면요. 저기에 성을 다시 개축을 하는데 낭야가 개축을 했대가지고 그때부터 낭야성이라고 알려져가지고 중국 역사책에 낭야성, 낭하성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가보시면 낭야성에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저렇게 진시 황제가 와서 자, 그 돌아보는 내용을 장면을 어떻습니까? 돌로 깎아가지고 여러분들 저렇게 오른쪽 밑에 저렇게 관광지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로는 저기가 뭐죠 보면요. 여러분들 바로 고조선의 자, 왼쪽 날개입니까? 왼쪽의 날개인 바로 번안 땅, 번안의 관할 지역이면서 저기에 뭘 두느냐? 바로 중원 땅을 감시할 수 있는 치소를 당군께서 두는 나옵니다. 자, 9년 홍수가 9년 동안 비가 왔기 때문에 동서양이 다 물에 잠기져 보면요. 어떤 분들은 9년 홍수, 노아의 홍수 뭐 다른 거 아니냐 하는데 그처럼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9년 홍수하고 당군 기록에 나온 동양에 기록되어 있는 9년 홍수하고 연대차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때 동서양에 전부 다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고요. 그러면 그때 서양은 뭐냐 여러분들. 서양에서는 그 기록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 이전에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에 바로 슈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 거기에 그 9년 홍수가 나오는데 자 거기에 맞게끔 우리 어떤 동양에서는 기록에 남긴 것이 뭐냐면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기록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자 뭐냐 9년 홍수로 나옵니다. 그때 당군왕건께서 그 물을 다스려 가지고 이제 우리 고조선 사람들은 죽질 않았는데 중국의 순임금이 중원 대륙이 어떻습니까? 물에 잠기니까 당군께 구원해 주기를 구제해 주기를 SOS를 칩니다. 그때 당군께서 기록 나오죠. 여러분들 원문에 나오죠. 부르태자를 보내는데 어디에 봅니까? 도산에 보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순이 그때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사공 하나라를 세우는 사공 우를 보내가지고 그때 오행치수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홍범구주를 받죠. 그래서 뭐냐 여기 나오죠. 이에서 이 공내 성야다 해가지고 우가 뭐냐 그 오행치수법과 홍범구주를 받아가지고 양 물을 다스려냅니다. 성공을 하죠. 그래서 우임금이 우가 어떻습니까? 성공하자 인권이 자기한테 다 몰리니까 그 기세를 쳐가지고 어떻게 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순임금을 치고 하나라를 건국하는 것이 원래 역사의 정사인데 육아에서 그 내용을 뭘로 성선설로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서로 왕권을 바로 이제 넘긴 걸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사에 그 실제 내용을 숨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낭야성이 나오죠. 낭야성이 나오는데 여기에 낭야성에 어떻습니까? 당군께서 치소를 둬가지고 순임금 그리고 하나라 어떻습니까? 하나라가 어떻게 특히 순임금이 어떻게 중원직을 다스리는지 그것을 감시하는 초소를 어떻습니까? 낭야성에 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낭야성이 부르태자가 나오면 순임금이 여기서 어떻습니까? 바로 부르태자께 천자에 대한 예를 올리면서 명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일 밑에 기록에 바로 동순망질 사근동우 나오는 그 구절이 바로 서경의 그 구절이 바로 그 내용이다라는 내용이 바로 사만강경 본기에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여기에 관련된 중국의 예약 문화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동순망질 사근동우가 바로 순임금이 당군의 천자 대행인 부르께 어떻습니까? 예를 올린 거라고 논문을 쓴 것을 유튜브에 1, 2부로 만들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여기에 낭야성이 나오는데, 자, 나중에 진시황이 여기다 어떻습니까? 아까 말처럼 석각을 남겼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해계입니다. 해계각석입니다. 해계선에 남긴 이사가 또 어떻습니까? 이사가 또 이제 관할을 해쳐보면요. 해계각석이라 부르는데 진시황 37년에 여기에 세운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문자 잘 보십시오. 여기 문자에 남의 양아리 문자가 있습니까? 자, 요것으로서 진시황은 여기에 대표적인 세 비석이 남아있는 세 비석, 요 문자로 다 통일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그때 통일되는 과정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 뭡니까? 도량령도 통일하고 뭘 해야 되죠? 보면 화폐도 통일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때 진나라의 반량전을 중심으로 화폐를 통일한 내용, 반량전 모습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 주변에 어떻습니까? 미주, 이런 제나라, 이렇게 글자 있죠? 보면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저 각 나라의 화폐에 새겨진 문자 보십시오. 저 문자에 남의 양아리 문자가 있습니까? 특히 제나라 때 제나라 제 화폐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제나라 화폐에 남의 양아리의 화폐 문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제 나라에서도 지금 남해의 바위에 새겨진 문자를 쓴 적이 없고 진나라에서는 더더욱 저 문자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있는 사람이 중국에 여기 관련된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여기 우리나라에 이런 문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당신들 말하는 그 서불의 문자인 것다 연구해달라니까 중국 사람들이 뭐라 했으면 거기 있는 학자가 띵호와 맞다 이건 서불의 문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짝짝꿍이 돼가지고 거기에 서불 동상을 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진나라 때 제 나라 때 그런 문자 쓴 적 없습니다. 그게 그런 게 옛날에 그 문자였으면 옛날에 벌써 그것이 바로 진나라 문자, 제나라 문자라고 벌써 우리나라에 소문 나가지고 다 기록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진나라라고 주장하는 문자로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자에 대가들이 그리 많았는데 그게 진나라 문자 아니면 전서체든 뭔 체든 체가 다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체를 알 수 있는데 쓰질 않은 문자인데 왜 자꾸 엄떤 짓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게 진나라 문자라느니 서불의 문자라는 그런 소리를 왜 거기다 해가지고 서불 동상을 세우냐 말이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왜 역사적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된 그리고 연변대학에서까지도 어떻습니까? 남의 문자를 우리 문자로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가림토하고 연결해가지고 세미나까지 하는데 왜 우리 역사의 사실을 부정하고 중국 역사로 서부를 끌어들여가지고 중국 문자로 만들고 중국 관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했다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중국의 1대1로 동북공정 정책을 그대로 100% 옹호해주는 논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남해의 지금 여러분들 그 바위 서불입니다. 서불. 여러분들 반드시 치워야 됩니다. 그게 서불 올 때도 아닙니다. 서불이 올 때도 아니고 제주도 갔다고 제주도는 갈 수는 있는데 뭐 그것도 검증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거기다가 우리 역사에 기록된 내용을 다 부정하고 왜 그것도 문자도 지금까지 안 알려진 아무도 해석을 못한 문자를 최근에 와서 중국 사람이 해석했다고 그걸 학자의 근인 것처럼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왜 거기다 서불 동상을 세웁니까?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남해군은 역사의 객관성과 주체성, 역사의 주체성을 인지해가지고 빨리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남해의 석각, 어느 순간 기록상 본다면 세계 최고의 가장 오래된 문자입니다. 그죠? 자, 제가 동해를 가니까 동해에 허미수 선생의 동해 척추비를 탁본해가지고 그 동해시에서 관광상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왜 남해시는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저것이 중국 문자라고 보입니까? 아직도? 저렇게 좋은 소중한 브랜드, 역사 브랜드를 그걸 말을 못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중국으로 만들어 놓고 다행히 이번에 직접 현장 답사를 가보니까 입구에서는 중국 문자라고 해놔놓고 현지의 바위 뒤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이렇게 간판에 걸어놓은 것이 다행입니다. 보면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에서는 이 영상을 보신다면 반드시 자, 이거 탁본을 여러분들 남해의 브랜드로 해가지고 가장 좋은 남해 금산은 대부분 와보고 싶어 합니다. 그 계곡도 가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판도 크게 그셔가지고 이것을 브랜드와 서불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다 치우고요. 쓸데없는 거 다 치우고 우리 역사의 상식으로서 세계 최고의 문자, 우리 역사의 최고의 문자로서 남해군에서는 브랜드화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자, 본 유튜브 제작에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 나는 이제 3부에서는 여러분들께 답사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 4부는 다음에 시간이 난다면 그 동네에 있는 이제 석각을 여러분들께 촬영해가지고 또 된다면 탁본까지 떠가지고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